이렇게 두 가지 세션을 마쳤는데요. 그럼 마지막 세션으로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웨비나를 신청을 해주실 때 사전 질문을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전 질문들을 먼저 살펴보고 저와 호연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처음 접하는 사람이 스티비를 빠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스티비에서는 처음 스티비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티비가 처음이라서 모든 기능이 낯설다. 하시면 운영팀에서 진행을 하는 시작하는 뉴스레터를 위한 스티비 사용법이라는 웨비나에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비 개별 기능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요. 이메일 제작, 구독자 관리, 자동화, 개인화 이런 기능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시험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고 또 실무에도 바로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기능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신다면 스티비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콘텐츠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보시면서 이메일 마케팅 팁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비영리 단체 이메일 마케팅 사례를 공유해 주세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는 그 후원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식 전달하는 걸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로 옮겨와서 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뉴스레터인 것 같고 또 스티비 고객분들 중에도 비영리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매주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뉴스레터 발송하시는 건 원래 비영리 단체에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오시던 것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동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앞에 세션들에서도 자동화된 이메일의 중요성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비영리 단체에서도 그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보내는 거 말고도 자동화된 시나리오를 잘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그 고객분 중에 국경 없는 이사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전에 미싱 맵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그 캠페인 사이트가 있었고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 그걸 이제 스티비 주소록의 구독자로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7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개의 자동 이메일을 세팅해서 자동으로 발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캠페인을 처음 등록했을 때는 그 시점에 맞는 메일을 보내고 또 중간중간 어떤 캠페인에 참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점마다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셔서 그 처음 등록한 후에도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자동화해서 이메일을 발송하신 게 그 다른 이메일에 비해서 성과가 많게는 4배까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 외에도 이렇게 시즌별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그 후원자의 전체 여정을 고려하셔서 자동화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그 매번 발송할 때마다 공수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소스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또 성과도 되게 잘 높은 성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뉴에이즈라는 정치인 에이전시 비영리 단체 이메일을 꾸준히 받아보고 있는데요.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정치라는 주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이메일 학습지라는 컨셉을 차용을 해서 실제로 받아보는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를 학습지 풀듯이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준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또 정치를 쉽게 설명하는 단체로서 뉴에이즈를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후원자들에게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로스 리포트를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성과나 목표 같은 것들을 수치화해서 리포트 형태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후원자의 입장에서는 효용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또 이 단체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감각을 느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비후원자를 후원자로 전환하는 퍼널과 후원자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모두에서 이메일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사례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 질문으로 제피어를 연동해서 영어 프로세서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제피어 앱을 만들어서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걸 테스트해보고 있어서 그거를 좀 겸사겸사 소개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피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피어는 여러 서비스들을 자동화된 여러 서비스를 이어주는 그런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개발자 도움 받지 않고 또 코딩을 직접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설정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설문지로 뭐 영업 리드를 모으고 이걸 스티비로 전송해서 스티비에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식의 어떤 자동화된 연동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영업 프로세스를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폼이 있고 그 폼에서 그 영업 리드를 모으고 또 그 리드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를 분기해서 뭐 계속 진행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구매까지 유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스티비에 제공하는 그 구독 폼 그리고 자동 이메일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자동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실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구현할 때는 제피어 같은 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좀 복잡하게 구성하거나 중간중간에 어떤 조건을 넣으시려면 제피어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제피어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시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스티비 구독 폼으로 리드를 수집을 하고요. 그 구독 폼에서 이제 스티비의 구독자로 추가가 되면 이 정보를 제피어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피어에서는 그 전송받은 구독자 정보, 예를 들어서 뭐 회사명이나 그 관심 분야, 뭐 업종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그 맥락에 맞는 이메일 내용을 자동으로 작성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작성된 내용을 다시 스티비 API를 사용해서 그 스티비에서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제피어에서 구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피어를 활용하면 하나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고 또 AI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제피어의 스티비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구독자 추가나 뭐 이메일 발송 같은 것들을 API 연동을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 UI상에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비공개로 지금 베타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이제 링크를 방금 공유 드렸는데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앱을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해외 고객 대상으로 이메일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메일 마케팅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그 이메일이란 채널에 대해서 더 반응을 잘 하는 편이고요. 스테비를 사용하는 고객분들 중에서 아까 그 생일 축하 이메일 사례로 사뿐이란 브랜드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사례도 그 일본 고객분들한테 보내는 사례였고요. 이렇게 국내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이메일을 잘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는 아무래도 그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그 마케팅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글로벌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각 국가마다 이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일본은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글로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징 기반의 마케팅 채널은 사실 이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을 고려하시면 당연히 이메일 마케팅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해외라고 국내하고 뭐 크게 방법론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은데 몇 가지 좀 그 고려하셔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 규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 건 아니고요.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사전 수신 동의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독자 DB를 구매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그 내가 원해서 이메일을 받는 게 아니어서 반응률이 당연히 떨어지고 또 뭐 스팸 신고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사전 수신 동의가 필수인 곳들이 많아서 미국에 국한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전 수신 동의는 받으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국내에서 이메일 마케팅 하면서 되게 제약으로 느껴지는 게 이메일 제목 앞에 광고를 붙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보낼 땐 그런 그 광고를 붙인다 이런 거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 유럽의 GDPR이라는 규제에 맞추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나 규제 말고도 이메일의 내용이나 구성 측면에서는 명확하고 단결한 이메일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그 이메일 마케팅이 다시 이제 많이 관심을 받을 때 그 컨텐츠 중심의 뉴스레터가 그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보성 뉴스레터나 뭐 읽을 만한 좀 재밌는 긴 글이 담겨 있는 이메일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메일 마케팅을 해야겠다 하고 사례를 찾아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런 꼭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곳 아니면 미디어 이런 곳들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그런 컨텐츠가 길게 담겨 있는 뉴스레터를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그런 긴 뉴스레터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는 내용만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이메일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받는 분들도 그런 이메일에 훨씬 익숙하고 또 반응도 더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매를 유도하는 이메일이면 대부분 상품 이미지, 뭐 설명, 간단한 설명, 그리고 구매 페이지, 링크 정도로 간결하게 구성을 해서 보내고 또 이거를 더 높은 빈도로 자주 보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메일 자동화도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저희 같은 마케팅 솔루션에서 자동화 부분이 되게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되게 활성화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 장바구니 만료 이메일 이런 좀 고도화된 시나리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그런 시나리오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반응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메일 마케팅 하신다면 컨텐츠를 간결하게 하고 또 그런 컨텐츠를 자동화해서 발송하시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질문으로 주신 질문들 중에 그 주연님이랑 한솔님이 답변 주신 질문 외에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웹이나 자료나 녹화본 공유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소개한 자료나 그 차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2025년 스티브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에 있는 것들이라 지금 링크로 전달드리는, 채팅창으로 전달드리는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웨비나 녹화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편집을 해서 스티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된 거를 스티비에서 API로 제공을 하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저희가 작년 말에 그 API를 업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 API 말고 그 약간 버전 2 수준의 API를 제공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 통계 조회하는 API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 주소를, 통계 조회 API 주소를 제가 채팅창에 입력을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근데 이게 그 전체적인 통계를 조회하는 API는 아니고 내가 그 특정 이메일을 찍어서 그 이메일의 통계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숫자로 응답하고 있는 API는 아니고요. 그 뭐 오픈을 한 사람 목록 이런 것들을 응답을 하는데 그런 걸 받아서 어느 정도 가공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것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API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제공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상당히 많이 열어놓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PI는 계속 저희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작년 말에 많이 업데이트돼서 추가가 됐고, 또, 네, 계속 앞으로도 많이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업데이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DMARC 리포트를 받아보는 기능. 이게 그 DMARC 리포트라면 그 발송했을 때 그 내가 제시한 그 DMARC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보는 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정보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그걸 뭐 어떻게 설정하시냐에 따라 다른데, 그 DMARC에 내가 이 정보를 어디로 받아보겠다라는 걸 그 명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하시면 DMARC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대부분은 그 내부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저희 기능으로 소화하는 것까지는 사실 생각은 아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DMRC 설정하시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는 많이
그 낯선 분들도 많아서 저희도 열심히 말씀도 드리고 권장도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뭐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웨비나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웨비나가 끝난 후에 신청해주신 이메일로 오늘 웨비나에 대한 피드백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티비 팀이었고요.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